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건설주, 건설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도 건설주에 관련해서 태양건설과 신세건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 건설주, 이제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붐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가 이제 예상되는 그런 건설주에 대해서도 좀 분석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의 이번 영상에 대한 모든 분석은, 모든 내용은 인플레이션에 기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5년, 2030년까지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점차 커질 것이고 화폐 가치는 점차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제를 항상 생각해 주시면서 건설주라던가 조선주 이쪽에 대한 경기 사이클에 대한 종목들을 봐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광고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광고가 나온다면은 저 필승에 대한 후원, 저 필승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의 중앙은행이죠. ECB. 이 ECB에 대한 총재가 이제 새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상으로는 독일 관련된 그런 인사가 발탁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거의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IMF 총리죠. 이제 프랑스 인사가 이제 라가드라는 그런 좀 이미지가 그래요.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연설이나 토론회를 할 때 보면은 항상 다리를 꼰 상태에서 이제 백발을 뽐내면서 아주 여유롭게 말씀하시던 그런 모습이 좀 생각이 나는데요. 이 IMF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기에는 지금까지 이제 연준 FOMC 같은 경우에는 물가와 싸우는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리고 있죠. 이제 그 반대가 되는 것이 바로 IMF입니다. IMF는 경기 하락, 경기 하강, 경기 침체와 싸우는 그런 파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독일에 대한 인사가 이제 안 짜질 것을 이제 예상했기 때문에 유로화의 강세를 점쳤었지만, 이번에 그 예상과는 반대로 확실히 이제 독일에 대한 이제 이 메르켈 총리가 이제 연임이 거의 끝나가면서 힘을 잃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좀 증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EU에 대한 위원장 역시나 이제 프랑스 마크롱이 추천한 인사가 이제 발탁이 되면서, 물론 독일 인사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추천을 했고요. 메르켈이 추천한 인사는 단 한 명도 발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메르켈 총리가 지고 있고요. 프랑스의 마크롱이 대통령이 이제 오르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상승 국면이다라는 것을 여실히 이제 보일 수 있는 그런 국면이었습니다. IMF도 그렇고요. 프랑스도 그렇고 유로화 약세를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현재 프랑스나 독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제로 금리를 선호한다라고까지 밝히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시발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FOMC도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7월 금리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라고 이제 가정이 되고 있고요. 9월 더 넘어서는 내년까지도 금리를 연속해서 인하할 수 있다라고 이런 상황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럽 쪽에서 이제 강력한 이제 부양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은 원래 그러고 있었죠. 이제 미국도 질려야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금리 인하,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결국엔 지금까지는 소원했던 대략 15년 이상간 이제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상황에 대비해서 급작스러운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경기 모멘텀 사이클에 이제 몸담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아질래야 안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제 필승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도 결국엔 SOC 투자한다고 하죠. 2025년까지 100조가량을 이제 SOC에 이제 투입한다고 하는데, 다 비슷한 흐름입니다. 결국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지금까지는 이제 무형자산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위주로 성장을 했었죠. 아마존, 넷플릭스,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특징이 뭡니까?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 소프트웨어에서 굉장히 강점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제는 미국에서 더욱더 이제 이런 성장세를 더욱더 견고하게 받치기 위해서는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것들, 대표적으로 건설이 있을 수 있고요. 제조, 철강.
뭐 농산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성장이 나타나야지만 결국 이런 성장을 지금의 버블기를 더욱더 유지시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죠. 미중 무역 전쟁에서는 결국에는 미국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이 금융입니다. 금융. 그러니까 이 미국인들의 대부분의 자산이 결국 주식시장에 다 몸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무너진다면 미중 무역 전쟁의 패배를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버블이다, 뭐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 경기에 대한 부양, 주가에 대한 부양을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부터 앞으로 최소 5년간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나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 시장을 띄워야 되는데 지금 이미 너무나 고평가되어 있는 뭐 아마존, 애플 이런 쪽을 띄우기보다는 인프라 쪽으로 띄우지 않을까 이런 쪽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아플레스건은 이 부동산과 고용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고용률과 부동산이 망가지면은 이 중국의 시장 자체가 결국 미중무역 전쟁에 대한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도 뭐 지금까지 뭐 지준율 인하라던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부동산 경기를 받치고 있고 이미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대한 확신, SOC에 대한 부양 정책을 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몇 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는 결국엔 건설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건설주 중에서도 지금까지는 신세계건설, 태양건설, 특히나 신세계건설은 뭐 지금 뭐 뉴스도 이미 다 떴죠. 그 전에 저 필승을 다 예측을 해드렸습니다. 이 화성테마 산업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수혜를 신세계건설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 대한 이 분양시장은 태양건설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고 더불어서 이제 폐기물 자회사를 두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릴 기업을 이제 곧 말씀드릴 건데요. 그에 앞서서 현재 지금까지 구조조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설주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경기를 굉장히 꽉 잡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소형 건설사들의 그런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 이런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뭐 상위 5개사 점유율이 25% 정도 되는데 고작 이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1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그런 구조조정이 가파르게 일어나면서 상위 5개 기업 혹은 중견기업들까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만 좀 시장에서 좀 사라지는 그런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시간이 갈수록 이 아파트에서도 브랜드를 찾는 그런 경향이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브랜드라는 것은 대형 건설사 쪽으로 갈수록 유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5개 이제 대형 건설사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 대우, 대림, GS, 현대산업이 있겠죠. 이쪽에 대한 이제 아파트 점유율이 27%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27%. 어마어마하게 오른 겁니다. 더불어서 이제 중견 건설사 역시나 17%까지 이제 오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태양건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한신공명, 계룡건설, 뭐 코오롱건설, 사모, 두산, KCC 이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쪽 이제 상위 19개사 이제 건설사들의 점유율을 합치면은 50% 가까이 뛰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해외 매출을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국내 매출에서도 이렇게 점유율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점유율이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구조조정,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부동산을 잡아두었던 정부가 다시금 건설 붐을 일으킨다면, SOC 투자를 일으킨다면은 이쪽에 대한 상위 건설사들에 대한 수혜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점유율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건설사들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저 필승이 가장 좋게 보는 기업은 바로 이 기업입니다. GS건설.
GS건설을 좋게 보는 이유는 일단 뭐 중동 쪽에서도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이제 현대건설과 더불어서 GS건설을 꼽히고 있죠. 지금까지 사업을 굉장히 잘해오고 있고, 특히나 해외 매출을 통해서도 굉장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면에서도 특히나 얼마 전에 뭐 강남 분양에서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는데 그 아파트가 바로 자이입니다. 자이. 그만큼 자이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국내에서도 높지만 해외 매출 역시나 이제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중동은 너무나 당연한 이제 수혜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유가가 좀 올라오지 못하면서 중동건설 투자에 대한 그런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면은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과연 유가가 오르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반문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계 에너지 패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고요. 유가가 오른다면은 결국엔 미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 수입국이었던 미국의 안 좋은 점이 아니라 이제 에너지 수출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괜찮은 흐름을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미중무 전쟁에서는 중국은 압도적으로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원유가 올라갈수록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굳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더라도 유가는 장기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탈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고 제필승은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동건설 중동건설에 대한 강점을 보이고 있는 현대건설, GS건설보다도 좋지만 제필승이 조금 더 이제 깊숙이 봤을 때는 이 베트남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해외 건설사,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해외 건설사가 바로 GS건설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년 전에 이미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지금 막 이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사업에 대한 수확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020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2032년까지 매년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베트남에서 볼 것이다라고 이제 기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해외 매출이 5조 5천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매년 1조 이상씩 베트남에서만 본다는 것은 결국 GS건설에서는 매출액이 크게 이제 퀀텀 잡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특히나 뭐 호찌민 인근이라던가 아니면 신도시 사업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GS건설이기 때문에 결국 베트남 입장에서는 이미 성장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 토지 가격에서는 어마무시하게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GS건설을 반드시 눈여겨봐야 한다. 특히나 GS건설에 대한 베트남에 가지고 있는 이 토지 가치만 해도 현재 2조 원이 넘습니다. 2조 원. 그러니까 지금 감정가로만 해도 지금 2조 원이 넘는데 재평가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신도시 개발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착수할 것이라는 점, 이것만 보더라도 결국 자산 가치에 대한 그런 저평가 영역이 너무나 과도한 상황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대한 이제 베트남에 대한 토지 가격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고 하더라도 GS건설은 너무나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곧 베트남에 대한 뭐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이후에 종전 주기가 50년 주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더라도 베트남에서는 이제 크게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다가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토지 가격에서는 가파르게 이제 베트남 쪽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뭐 2조 원 이상의 이제 토지 가치를 보고 있지만 10년 이후에 신도시 사업이 거의 마무리됐을 때는 지금 이제 분석으로 봤을 때는 최소 7조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동 건설사에 대한 인플레이션 아니면 국내 SOC 투자, 베트남 토지 가격 상승, 이쪽만 보더라도 GS건설은 너무나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는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만 좀 보더라도, 이제 시가총액만 좀 보더라도 3조 1천억입니다. 3조 1천억. 3조 1천억의 대주주 비중, 특히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이런 비중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까지 이제 건설주들에 대한 그런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꾸준히
이런 식으로 내면서 작년에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 보더라도 특히나 이제 단기순이익이 올해 예상으로는 5,400억인데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건설사 치고는 굉장히 좋다. 또 ROE 역시나 13입니다. 14, 10이 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추후 이제 주가라던가 인플레이션이 다가왔을 때 주가 상승을 좀 감안한다면 현재 배당 수익률은 굉장히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매수 범위까지 좀 판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사지 마세요. 다만 좀 이 영상이 좀 훨씬 더 극적으로 좀 참고 영상이 될 만하다면은 그리고 매수 라인까지 좀 찝어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현재 가격도 물론 너무나도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도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다. 다만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이 라인 때 38,000원 초반대까지 온다면은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이 되지 않을까? 그 이하까지 빠져준다면 이제 여기까지 38,000원대 라인에서 36,000원대 라인까지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죠. 38,000원대에서 이제 이 라인 때까지 36,000원대까지는 매력적인 분할 매수 가격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월봉만 보더라도 지금 조정이 굉장히 잘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정이 잘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바닥을 잡아준다면은 다시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뭐 연봉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바닥을 이제 대략 한 5개년 이상, 5년 이상 이제 다졌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을 한다면은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건설주들에 대한 분석이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조금 더 GS건설에 대한 조금 더 깊은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똑똑똑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GS건설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